네, 마감전 오픈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립니다. 굳이 시총 사이즈로 보자면 대형주만 조금 세고요. 중소형주랑 코스닥 지수 아주 낙폭 좀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틀간 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오늘 삼성과 롯데 간의 화학 쪽에 대한 대규모 빅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작은 블랙홀 현상이 좀 이틀간 좀 강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인덱스를 맞추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이틀간 종목들이 오히려 그 외 기타 종목들은 오히려 이틀간에 낙폭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조정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면 복원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우선주랑 계리울이 우선주가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급등 나오면서 한 14%, 13%까지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전자 본주도 한 138만 원 선까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경기라든지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서 가장 일단 특징적으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규모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자사주 매입이 스케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일 것 같은데 40만 원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40만 원에 대한 돌파. 어제 재료가 발표된 첫날 139만 원에서 걸렸고 오늘도 139만 원에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9만 원에 걸리는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은 140만 원을 저항으로 하면서 오히려 소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틀간의 삼성전자 쪽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회복하는 움직임도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더불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선호하는 움직임이지만 유보금을 일단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다라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주가가 장기적인 저항권을 돌파할 정도의 모멘텀이라고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인 해소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이 할인 해소가 지금 100만 원부터 올라온 걸 감안했을 때 추가 시세가 난다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것도 좀 무리겠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여타 업종 내지는 중소형 종목군들의 약세 역시도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차도 오전 초반엔 좀 주춤했었는데요. 현대 위아도 한 5% 올라 있고요. 현대 기아차, 모비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현대차도 다시 16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단기 반등을 좀 오히려 매도 시점으로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제가 17만 원대에서는 저항이고 오히려 15만 원 정도라면은 다시 또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 지금 하반기 연말 시장이 1,800까지 내려가면서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 밸류에이션 그 이상은 뭔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저항들에 다 걸렸는데 그리고 조정이 나와버리면 또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런 위치가 이번에 15만 원으로 터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인 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급감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의 어떤 박스 레인지가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박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단권이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이제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약간 테마성 종목군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보겠습니다. 아침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밀려나 있고요. 큰 음봉입니다. 그리고 2,300억 거래되면서 거래 대금,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 오중전회가 마감되면서 일단 공식적인 중국의 산화 제한 조치가 풀렸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전격적인 해제 조치가 아닙니다. 사실 2013년도 8월 달부터 중국에서는 부분적인 산화 제한 조치를 완화를 해왔었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달 이상이 걸리죠.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빠르게 그렇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성 모멘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유아용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막연히 이 재료가 주가의 완전한 레벨을 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일단 모멘텀이 유효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장기 구조 자체는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례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하 제한 조치로 인해서 강력한 배팅보다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뭔가 스토리가 나온다 정도로 인지하시고 12,000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하시고 혹은 추세가 확정된다라면 좀 끌고 가시는 이런 형태의 대응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로켓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후에 추가 조정권역에서의 관심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인데요. 지금 삼성 쪽에서 3조 원 넘는 화학 섹터 인수권 나오면서 아주 급락 나와 있습니다. 한 12% 밀려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 종목은 좀, 이후로도 좀 더 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발성 대로로 좀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실전 매매는 진입하지 않지만 계속 지켜보자라고 했던 화학주의 역할을 저는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좌우지간 이렇게 된다라면 롯데케미칼의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우려감은 아닙니다만은,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 투자들이 좀 기피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하락에 대한 회복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대규모 인수 합병권으로 인한 자금 소요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 27만 원을 다시 회복한다라면은 아주 강력한 시세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저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어차피 관점 자체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선행 돌파주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자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 저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27만 원을 다시 회복해 준다라면은 조금 더 관심도를 좀 높이면서 매매 관심권역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권역에서는 이번 인수권과 관련한 주가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지켜보시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업부를 팔게 된 쪽이 이제 바로 SDI인데요. 오늘 한 5.4% 밀려나 있습니다. SDI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엔지니어링도 한 7% 빠져 있고요. SDI도 지금 한 5.4% 급락을 좀 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손절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가 매수를 노려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사실 이게 삼성 롯데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정밀화학이 상장 기업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번 빅딜건에 연결되는 기업들인데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없죠. 인수자도 급락을 하고 있고 매각 대상 기업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쪽에 집중한다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시장에서 시세가 항상 돈으로 응답해 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 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번 빅딜건이 오히려 조선산업과 건설산업까지도 삼성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지분 가치 자체가 일정 상각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불확실성이 일단 이번 재료 직후에 지금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함께 국내 어떤 대형 전지에 대한 어떤 투탑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혹은 대용량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심 계속 유지하시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60, 20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보해 준다라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번 풍파는 좀 지켜보신 이후에 진정되고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보겠습니다. 지금 18만 3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한 2% 밀렸는데 어제 또 글로벌하게 이쪽 섹터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뭐 금이나 뭐 철강 단가라든지 일부 이제 비철 금속 쪽도 좀 밀려서 나왔는데요. 현대제철, 고려아연, 뭐 포스코 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상품 쪽이 조금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머니 무브는 오히려 작년 테이퍼링부터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인 재정적인 SOC 투자가 확대된다라면은 상품 쪽 가격들도 장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소재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기본적인 가치주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업황이 좋아지거나 제품 가격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 쪽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치력 접근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17만 원대에서 아주 싸다라는 인식을 시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19만 원대 터치 이후에 다시 18만 원대 초반이라면 또 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방 우려감이 약해지고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또 다시 나온다. 이것은 현대차의 15만 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주들 뭐 이번 조정을 또 이렇게 받아버리면 또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주들은 지금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